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90회 전산세무 이급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사원 등록하는 게 나왔는데요. 사원 등록 우리 또 많이 했으니까 같이 풀어볼 수 있겠죠? 자, 박민혜 씨라고 하는 여성 직원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성 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사원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부녀자 추가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모든 부양가족들을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기준의 문제니까요. 나이 생각할 때 2020년에서 출생 연월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박민혜 씨 본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본인은 나이 상관없이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직원이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그쵸. 부녀자 공제를 확인해야 돼요. 부녀자 공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추가 공제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본 공제 되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이 둘 다 충족해야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소득 기준도 얼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일단 상관없으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네, 나이 기준이랑 소득 기준이 무조건 되는데, 부녀자 공제가 될 때에는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연간 총 급여액이 2,9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은 연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 그쵸.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여성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여성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기만 하면 가능하고요. 배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가진 세대주여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제 대상자를 가지고 있고 세대주여야지만 가능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급여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해 줄 때 분여자에다가 1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다음 김영광 씨 보도록 할게요. 김영광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기준을 봤을 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기준을 무조건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이 기준은 무조건 충족하는 거고요. 소득 기준 보세요. 소득 기준. 양도소득 금액이 있어요. 양도소득 금액, 즉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라고 함은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나 비과세 같은 것들 다 제외한 금액이죠. 자, 이게 기준이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양도소득이 소득 기준에 충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500만 원이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는 부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입력은 하되 구분을 누를 때 부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죠. 여기 부라고 표시하라 돼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입니다. 본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럼 나이가 지금 47년생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하면 몇 세신 건가요? 73세죠. 그러면 73세는 60세가 넘어갔으니까 기본공제 나이 충족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지금 없는데,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속이에요. 이렇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듯이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요. 그치만 이렇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거 형편상 별거 하는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부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은 지금 02년생이니까요. 나이 지워졌는데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을 봤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혹시 추가할 게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딸 같은 경우는 지금 02년생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몇 살이에요? 소득세법상 나이는 지금 18살인 겁니다. 자, 그러면 20살 안 넘어가니까 나이 기준 충족하고요. 미국 유학 중인 거, 이거는 주거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라서 소득 기준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자, 아들 볼게요. 05년생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같이 살고 소득이 없네요. 그럼 05년생이니까 몇 살로 볼 수 있어요? 15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 기준 충족하니까 둘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 공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원 등록하는 그 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0세 이하라고 고르면 이제 자녀 세액 공제 구분하는 칸이 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자녀 세액 공제를 받는 거에다가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쵸? 우리 배웠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자녀 세액 공제 칸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7살부터 20살까지 해당이 되면 자녀 세액 공제에다가 여라고 표시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 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요. 자, 오빠 보도록 할게요. 오빠는 지금 73년생이에요. 그럼 2020년 기준으로 몇 살이에요? 47살. 47살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공제 대상에서 나이 기준에 충족하려면 20세 이하거나 그쵸?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오라버니는 지금 충족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라서 퇴직소득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나 비과세 항목들을 해당한 걸 제외시켜줘서 순수하게 소득 금액을 구해놨는데 그게 얼마가 안 넘으면 아까 양도소득이랑 똑같죠? 1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소득 기준 충족한다고 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90만 원이니까 원래 소득 기준은 충족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도 안 되니까 당연히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력하고 배우자 아버지는 부라고 표시한 다음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명은 안 되고 3명만 해당하는 항목들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부양가족 현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봤을 때 지금 본인이 강호성 씨에 관련된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본인의 총 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총 급여액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예요. 자, 요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감이 오죠? 월세에 관련된 자료가 밑에 나올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고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인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같이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이 구체적인 부양가족들의 조건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번 쭉 볼까요? 60세 넘어가니까 됐고요. 60세 안 넘어가니까 나이 안 되고 20세 안 되니까 안 되고 20세 넘어가니까 안 되고 자녀 2명은 20살 이하니까 다 가능합니다. 자, 소득 기준도 볼게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양도소득 금액은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그쵸?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강민철 아버지는 소득 기준이 안 되는 거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용 근로소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과세?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이 96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우리는 금액 상관없이 분리과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득 기준에서 판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소득 기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가족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어머니, 배우자, 처남은 나이 기준이 안 되고요. 소득 기준 안 되는 사람은 아버지만 있는 걸로 보고 문제를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부터 볼게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니까 일단 입력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요. 자,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즉, 이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 기준이랑 소득 기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 다 확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강민철 씨가 누구였냐면, 지금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강샘물이 자녀 5살 먹은 자녀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이 기준이랑 소득 기준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게 보험료 조건인데 보장성 보험료니까 일단 둘 다 가능하고 강민철 씨는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에서 둘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 강민철 씨는 나이 기준이 충족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입력할 수 있다 없다? 60만 원은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샘물씨는 입력 가능하죠. 왜냐면 5살이고 소득도 없으니까 요 40만 원은 입력 가능한 겁니다. 60만 원은 입력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거는. 그리고 요거는 자녀 거는 입력해도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어머니랑 배우자 볼게요. 어머니랑 배우자는 지금 배우자는 나이 기준은 상관없이 무조건 되니까, 되는 걸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왜냐면은요, 이거, 볼 필요가 없었네요. 의료비는 나이 기준이랑 소득 기준 둘 다 상관없이 다 세액 공제해 주니까요. 그러면 지금 목적을 봐야 되는데, 보청기 구입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니까 가능하겠죠. 맞아요. 50만 원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볼게요. 어깨 시술비인데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100만 원은 가능한 거고요. 안경 구입비 나왔습니다. 시력 보정용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30만 원이니까 입력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둘게요. 그쵸? 50만 원 환도여서 여러분들 만약에 안경 구입비가 70만 원이 찍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얼마까지만 입력해야 돼요? 50만 원 한도까지만 입력해야 됩니다. 중요해서 우리 수행평가 문제에도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교육비 보도록 할게요. 교육비 지금 처남이 나와 있고 자녀 2명이 나와 있는데 처남 기억해 보면 이 처남은 지금 21세여가지고요. 지금 21세여서 나이 기준 충족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이 기준과 아이고,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 있을 때 교육비는 소득 기준만 확인하고 나이 기준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처남은 지금 나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였고 소득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대학교 교육비는 입력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교육비 중에서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요. 대학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혹시 취업 안 하고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이제 등록금이랑 입학금 같은 거 내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해요. 1년에 1인당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이 안 되더라도 21살이어서 안 되더라도 교육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자녀 2명 이제 입력해 볼 건데요. 현장 체험학습비 60만 원이 있어요. 현장 체험학습비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 잘 보셔야 돼요. 현장 체험학습비의 한도가 얼마였어요? 그쵸.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60만 원 아니고 30만 원까지만 입력해야 됩니다. 방과 후 수업료 당연히 초등학교 다니는데 공교육에서 방과 후 수업료 하는 거 입력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별도로 30만 원까지 입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자녀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요. 유치원 학원비 수업료 240만 원도 유치원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자, 얘가 일주일에 2번씩 미술학원에 가서 수업료를 냈네요. 30만 원을. 자, 요거 입력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면은 취약 전 아동이기 때문에 학원비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 한도 잘 구분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은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이 나와 있어요. 우리 반복해서 했었죠? 정치자금 거는 누구만 된다? 본인 것만 된다. 그래서 20만 원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처남도, 자, 아까 보세요. 처남 아까 나이 기준 안 된다 그랬죠? 자,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비랑 마찬가지로 나이 보지 않고 소득 기준만 봅니다. 나이 상관없이 기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소득이 또 너무 많으면 기부도 만약에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너무 이제 세액공제를 역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기준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 위문 금품을 50만 원으로 지금 기부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국군 장병에게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정 기부금으로 구분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월세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랬죠? 여기 지금 무주택 세대주라고 나와 있었고 총급여액이 나와 있으면 월세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인이 강호선이고 강호성 봉인이고 임대인에 관련돼서 입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월세세 공제를 가능한지 보면 되는데 이제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74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올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입력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한 달에 80만 원씩 내가지고 1년 내내 690만 원을 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때에는 69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야지만 여기에다가 10%에서 12%의 세액공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 80만 원 적으면 안 돼요. 총 지급액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이제 입력 금액이 나오는데 이제 2,500만 원을 썼네요. 거기에 이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기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나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맞아요. 회사 경비 사용 금액이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내 거 신용카드를 회사 경비로 사용을 한 게 200만 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2,500만 원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 회계할 때 많이 배웠지만 회사 경비로 만약에 출장 갔을 때 내 돈을 많이 썼다. 그럼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지급금 회계 처리하면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만 원 다시 현금으로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잡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즉 지금 금액을 얘네는 따로 당연히 입력하지만 총 금액이 지금 2,3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 경비로 포함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현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1,000만 원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자, 신용카드 중에서 신차를 구입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할부로 끊어가지고 살 수도 있고 한 방에 현금 영수증 끊어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쵸? 기억나시죠? 단 중고차의 경우에는 얼마큼 10% 금액만큼은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000만 원은 입력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수업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강세물 거 가능했으니까 된다고 파악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처럼 천천히 잘 살펴보면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선생님처럼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풀면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